작가님들 계약하기 전에 꼭 봐야 될 영상 저희가 찍어보겠습니다. 초보 작가일 때는 저는 계약서 내면 계약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주시길래 네 사인할게요 이랬더니 피디님이 하루 동안 생각해보고 다음에 오셔서 사인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전 그냥 지금 하고 싶을 때 물음표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 피디님은 사실 좋으신 분이었고 이렇게 계약서를 딱 들이밀고 자 사인하세요 라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계약이 회사에서 실적이다 보니까 신인 작가님들한테 이렇게 만나서 뭐 저희가 뭐 사기를 치겠어요, 뭐 이상한 계약서 아니고 요거 해서 여기 사인해 주시면 돼요 이러면서 일단 사인하고 막 설명을 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특히 신인 작가님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사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계약서 안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계약 상대방에게 내용이나 조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가 하는 게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공고사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법률 용어다 보니까 모르는 용어들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신인 작가님들은 담당자님이랑 그 미팅을 할 때 이런 용어들을 물어보는 게 맞다. 저도 가끔 그 계약서 같은 거 보면 출판사마다 계약 조항이 똑같은 내용이어도 단어나 이런 게 미세하게 다르거든요. 저도 그냥 담당자님한테 물어봐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른데 이러이러한 내용이 맞냐,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고 모든 궁금증이 해소가 됐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하는 게 계약이거든요. 계약서 같은 경우는 진짜 신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초창기에 계약할 때 저는 심지어 계약서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어느 출판사라고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약관 같은 거 이름 적고 이런 걸로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계약서긴 하지만 진짜 계약서는 아니었죠. 그런 거 계약서 쓸 때는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요즘은 디지털 계약서를 많이 하잖아요. 디지털 계약서의 최대 단점은 뭐다? 이름 쓰면은 되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계약서를 잘 안 읽는 문제가 생기는데 더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계약을 하러 갔는데 계약서를 보여주고 여기서 바로 사인해서요 라고 하는 곳은 제대로 된 데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곳은 계약서를 미리 보내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시고 언제 만나서 사인을 하고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거나 계약한다고 하기 전에 계약서를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데, 가계약서를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계약한다고 확정을 짓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계약서를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내부의 정보 자료가 유출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계약 여부랑 상관없이 계약에 논의가 오갔을 때 가계약서를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고 비밀 유지 조항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비밀 유지 조항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 가계약서를 받아갖고 제가 받은 가계약서를 만약에 작가님한테 함부로 전달해요. 이러면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내가 가계약서를 받아서 변호사나 아니면 저작권 관련 상담위원회 같은 데를 찾아가서 그 계약서를 가지고 상담받는다? 이거는 괜찮아요. 그 사람 나의 법률적 대리인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가계약서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서 당연히 문제가 되죠. 비밀을 지키지 않는 건데 법률 대리인 한 명에게 개인적으로 보여주고 내가 이런 계약 조건으로 할까 말까라고 하는 건 매우 괜찮습니다. 주변 작가님한테 보여주는 것도 전문을 다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하거나 이 정도는 사실 묵인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서, 근데 예를 들면 조항의 일부를 캡처를 해갖고 A 작가님한테 보여줬어요. A 작가님한테 보여줘서 자문을 구했는데 그 작가님이 캡처된 계약서의 일부분을 막 단톡방에 뿌렸다.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변 작가님들한테 자문을 구할 때는 반드시 보여드리는 대신에 절대 유출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유출 안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반드시 카톡 서면으로 받은 다음에 전달을 해요.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냥 친한 작가님이니까 여기요 하고 이 작가님이 유출을 안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친해도 계약서를 보여줄 때는, 아니면은 뭔가 그런 서류들을 보여줄 때는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를 상대방한테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보내야 그 사람이 진짜 만약에 유출을 했을 때 나는 이분한테 유출하지 않겠다라는 동의를 받았고 그 이분이 이걸 어긴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계약할 때 특히.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담당자님한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계약서가 굉장히 멀쩡한 계약서예요. 샘플 계약서도 보내줬어요.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 출판사랑 계약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고를 때 저도 업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이 출판사가 괜찮은 출판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찾아봤냐면 이 출판사에서 작업한 책들을 찾아봤어요. 지금 5년 넘게 영업을 하고 있고 꾸준히 작품을 출간을 하고 있다. 계약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이 출판사가 지금 새로 오픈한 출판사인데 이 출판사가 출판사인 척하는 무언가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내 작품이 이상한 데에 묶여서 오랜 시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건이 사실 조금 안 좋아도 큰 출판사에서 영업력 좋은 데서 하는 게 나을 수 있잖아요. 월세가 엄청 비싸지만 강남에 가게를 내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조건이어도 시골 한 구석에서 편의점을 열었을 때 손님이 안 오면. 그런 조건 같은 거를 잘 따져보면은 좋은 것 같아요. 비율이나 이런 거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작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작가님은 뭐 비율이 높을 수도 있고 어떤 작가님은 낮을 수도 있고 계약 기간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일반적으로 3년을 추천하거든요. 가끔 이제 10년, 5년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길어서 인간적으로 1년에서 3년 사이가 제일 좋다. 그리고 계약서를 볼 때는 비율이랑 그다음에 계약 기간, 그다음에 계약 연장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까 말한 정산 관련된 거, 선입세 이 정도는 계약서에 다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이 계약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담당자님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누가 뭐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제가 뭐 그 출판사랑 작업을 해본 경우도 있고 뭐 그 출판사의 그 담당자님이랑 작업을 해본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케이스가 다른데 막 제가 작업해 본 적도 없는 출판사에 작업해 본 적도 없는 담당자의 처음 보는 계약서를 갖고 와서 이거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거는 제 게 아니기 때문에 100% 확답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담당자님한테 물어봐라. 다이렉트로. 계약 관련된 사항은 T이다 더 담당자님이랑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만족스럽지 못하게 대답을 한다면 계약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저작권 관련 변호사님이랑 상담을 하려고 할 때 사실 10분에 10만 원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사무장님 상담은 좀 싼데 변호사님 상담은 20분에 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한 건 아니고 검토 받아보겠다고 하셨던 분은 계약서 검토하는데 80만 원? 이 정도 받았다고 들었어요. 지망생분이 계약을 할지 말지 고민할 때 사실 그렇게 고가의 서비스를 받기엔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술인 복지재단에서도 관련 서비스가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그렇게 그 관련된 조항들 인터넷으로 물어볼 수 있는 서비스나 무료 법률 상담 같은 거 있으니까 그런 거 하셔도 되고.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 만일 이렇게 내 웹소설이나 웹툰이 2차나 3차 뭐 이런 계약을 하고 싶을 때 내 저작권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상담을 받고 싶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무료 상담이 있거든요. 채팅 로봇 상담이 있고 사람 상담이 있고 그리고 1800-5455로 전화 상담도 하고 있어요. 문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상담 큰 돈 안 들이고 받을 수 있는 상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계약하실 때는 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찾아보고 문제가 없게끔 계약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약을 한 번 잘못하게 되면은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후까지도 힘들어질 수가 있어서 계약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간혹 이제 신인 작가님들이 내 소설을 계약을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아니면 회사가 설마 나를 상대로 이렇게 이상한 계약서를 제출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독소조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독소조항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알고 이게 잘못된 계약서라는 걸 알고 사인을 한 순간부터는 계약서 효력이 발생을 해서 이게 독소조항이고 잘못된 계약서라는 거를 밝히는 소송을 해야 되거나 밝히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 조항이 있는 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계약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이 예전에 소개해 주셨던 웹툰 계약서 관련 책이 있는데 이 책도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 책에 관련된 링크도 저희가 추가를 해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보 작가님들 계약하기 전에 살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다음에는 다른 이야기를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